네, 안녕하세요. 성공섭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이번 하반기 인턴 채용에 대해서 취준생들이 43%가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곳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하반기 인턴에 지원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 인턴 근무 후에 정규직 전환 기회 및 우대사항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직무 관련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세 번째는 직무 내용과 본인의 적성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반기 인턴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턴도 결국에는 취업 합격의 길을 위한 거였는데요. 지난번에는 취준생들이 취업을 하루빨리라도 하기 위해서 어느 인턴이든 또 흑턴이건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그만큼 얼른 취준생 신분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스펙이면 스펙, 자소서면 자소서, 면접이면 면접, 정말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취업 컨설팅 분들을 모셔서 공짜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왜 떨어졌나 시즌4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원한 기업에서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면 저희 worktv@yna.co.kr로 지원하시고 잡정보센터 한번 찾아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누구도 탈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자, 저희가 월요일에는 스펙과 지원 전략을 살펴봤고 화요일에는 자소서를 살펴봤고요. 어제는 하루 쉬고 오늘은 면접을 컨설팅을 하는 날인데 제가 녹화하러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면서 네. 이분 앉아 계신 거 보고 와, 역시 이 말이 딱 나왔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면접 컨설팅계에서는 정말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오늘 또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했어요. 만족하십니까? 아, 속이 후련합니다. 예, 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왜 떨어졌나 세 번째 행운의 주인공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준생 김용구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태성 쌤께서는 진짜 좀 오랜만에 나와주신 것 같은데 면접할 때마다 나와 주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안 예. 나와주셨네요. 그간 좀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가정 경제를 챙기느라고요. 예. 인정합니다. 한 2주 정도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학생들이 최종 면접을 앞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그 맞선을 나가기 바로 직전, 결혼을 꼭 하고 싶은 상대를 대상으로 맞선을 나가기 바로 직전인 네. 그런 내 새끼를 챙기는 마음으로 아. 예, 그리고 이제 수업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팔로우업도 해주고 톡을 엄청나게 보내더라고요. 하루에 한 평균 100개씩 보내는 것 같아요. 전체 받는 톡의 양이 한 100개 정도 네네. 되는 것 같아요. 톡을 통해서도 또 조언을 계속 해주고 그래서 이제 다 들여보내고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네. 이제. 오늘 오랜만에 좀 면접관으로 나오셨는데 그렇죠. 오늘 임하는 자세 한번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임하는 자세요. 예, 제대로 발라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어 쓰면 안 되죠? 예. 멋있어요. 예, 근데 대기실에서 네네. 사실은 우리 용구 씨가 저에게 인사를 몇 번 하는데 저는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쳤어요. 아, 일부러요? 예, 어. 실제 면접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네. 실제 면접관이 대기실에 있는 학생들과 눈 마주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 마주치지 않고 말 섞지 않고 정말 면접관의 마음으로 실제 제가 현업에서 면접을 할 때 그 마음으로 와서 네. 면접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따 끝나고는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요. 하는 거 봐서요. 알겠습니다. 아, 녹록치 않네요. 네. 네, 오늘 정말 태성쌤한테 호되게 혼나고 그만큼 또 많이 성장해 가실 것 같은데요. 네네. 오늘 어제 휴일이었는데 좀 면접 준비는 잘 하셨는지 궁금해요. 우선 제가 이 토스 준비도 이제 홍기찬 선생님께서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왠지 네. 좀 한번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토스 준비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네. 또 제가 면접 한 3번 정도 봤었는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좀 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안 좋은 거라도 저의 솔직한 얘기를 해보고 이게 좀 치명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자 좀 마인드 컨트롤을 긴장하지 말고 보여주자고 했는데
또 선생님께서 오늘 또 그 말을 하셔가지고 또 인사도 안 다시 긴장이 받으시고, 다시 긴장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태성 쌤은 용구 학생이 보내준 면접 자료를 보셨을 텐데 네. 저희가 점수를 좀 듣고 싶은 게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또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봤습니다. 10점 만점에 후하게 줘서 2점. 2점이요. 후한데 후하게 줘서. 2점이요. 예. 왜 이렇게 낮게 나왔죠? 일단 2점을 받은 이유는 네. 내용은 솔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본인이 말했듯이 뭔가 기계적으로 무엇인가를 틀에 맞춰서 자꾸 엮어 나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나 진짜 이런 모습이야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2점이었는데 네. 이제 문제는 그거를 답변을 그대로 면접관 앞에서 했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기 잘 들었어. 너 용구라는 학생 이런 학생이네. 근데 내가 왜 뽑아야 되지? 이 얘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왜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무엇인가 포커스를 딱 맞춰서 이야기를 끌고 나갔다라는 생각보다는 나 이렇게 해봤어, 나 이런 생각이야 정도의 준비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면접 준비 자료를 보면 학점이 낮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나는 학점을 관리 못했고 나는 인맥 관리에 신경을 썼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 괜찮네. 그런데 인맥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 공정관리에서는 왜 뽑아야 되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영업을 지원했다라고 하면 요거를 가지고 한번 추가적으로 물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공정관리 하는데 인맥이 넓은 사람, 인맥 관리를 잘했던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맞나?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은 나의 이야기만 나열했다. 그래서 후하게 2점을 줬다. 네. 네. 용구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반기와 상반기 때 면접 경험이 있는데요. 앞서 태성 쌤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질문들은 좀 받으셨는지 실제와는 좀 어땠나요? 제가 LG 디스플레이 면접을 봤을 때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실수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할 말이 없었던 것 네네.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그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끝날 때 잘 대답해 줬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피드백을 처음 네. 받았어요.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모의 면접도 한 2번 정도 봤었는데 네. 다 그냥 뭐 엄청난 칭찬은 아니지만 뭐 잘했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셔서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번 들어보니까 또 그게 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들어보니까 뭐 LG에서는 처음부터 좀 네네네. 말아먹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떤 부분에서 좀 크게 실수를 한 건가요? 우선 LG 디스플레이 면접 봤을 때 제가 수율을 높이는 걸로 계속 알고 있었다가 이제 현업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수율을 내는 거라고 카톡을 왔었는데 수율을 낮춘다라고 제가 잘못 봐가지고 아예 반대로. 네 그래서 그 1분 자기소개 할 때 수율을 낮추는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해서 네. 임원분께서 수율을 왜 낮추냐고 이제 이렇게 네네네. 하셨고 아이고. 또 이게 B2B 산업인데 제가 소비자 얘기를 좀 많이 꺼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왜 자꾸 소비자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하셔서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말아드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학원 모의 면접을 볼 땐 또 칭찬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들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LG 디스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모의 면접을 다른 학원에서 봤었을 때는 네. 좀 물론 이제 그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지만 그래도 좀 간절함이 보이고 그래도 대답이나 이런 자세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최근에는 이제 홍기찬 선생님한테 모의 면접을 받았었는데 네. 네. 홍기찬 선생님도 뭐 괜찮게 했다라고 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네. 갔지만 이제 결과는 또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혹시 뭐 PT 면접 같은 경우는 좀 뭐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우선 제가 그 삼성 봤을 때 인성도 칭찬받고 창의성은 너무 대답을 잘 해줘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 이런 정도 칭찬을 받았었는데 어허. PT 면접을 봤을 때 제가 모르는 문제를 받았었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를 발표를 했지만 많이 미흡했는지 뭐 담당하시는 면접관님들 중에서 한 분이 제가 대답을 못 하는데도 네. 계속 그 한 2~30분째 계속 질문만 네네. 하고 저는 이제 계속 대답을 못 하고 네네. 이런 상황이어서 다른 분들은 질문을 하나도 안 하시고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 전혀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네. 면접 네.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PT 면접이 주제를 보통 다 공부해서 가서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아는 게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아는 사람이 유리한 건 맞아요. 네. 그만큼 우리 회사 그리고 이 비즈니스에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한 관심이 많다, 열정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보통 PT와 PT 면접을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T 면접은 PT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죠. PT는. 네. 근데 PT 면접은 PT 스킬을 보는 면접이 아니에요. PT 면접에서는 보통 보는 그 평가목을 보면 일단은 직무 이해력, 그리고 논리력, 창의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PT 스킬이 훌륭해.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스킬 내에서 PT 스킬 일부를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T가 화려하고 나 완벽했어라고 하는 친구 중에서도 떨어지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이런 친구들은 PT 스킬은 훌륭하지만 직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 그리고 논리적이지 않아, 창의적이지 않아.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모르는 주제가 나왔어. 그렇다면 직무 이해력에 대한 내용 또는 산업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창의력, 논리력 여기서는 내가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해도 틀린 답이라도 내가 논리를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에서 보는 면접은 학회 발표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회 발표회는 완벽성을 추구를 해야 되지만 그리고 정답을 말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기업의 면접관은 정답이 아니어도 이 친구가 남과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하는지 그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논리로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을 내가 PT 스킬이나 내용을 몰랐다고 또 포기하지 말고 그 안에서 창의력, 좀 빈 공간은 있지만 논리의 어떤 완성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창의력과 논리라는 것을 챙겨내면 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실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태성 쌤 어떤 기업을 좀 선정하게 되셨나요? 학생 그 이력을 보니까 그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3번 지원하고 최종 면접에서도 탈락한 경험이 있던 LG 디스플레이 네. 여기를 위주로 면접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아까 뭐 LG 디스플레이로 학원 모의 면접을 진행했다고 네네네. 했을 때 좀 칭찬을 받았다고 네네. 했죠. 네. 오늘은 또 어떤 평가가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면접을 진행하면서 가장 들었을 때 까다로웠던 질문이나 좀 이 질문은 좀 두렵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 그런 게 좀 너무 많았는데 그걸 좀 이제 간추려서 세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고 네네네. 싶은데 우선 뭐 자소서도 똑같지만 지원 동기에 있어서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는지랑 그 다음에 지방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리고 이건 제가 받았던 질문인데 뭐 다른 직무에 지금 많이 배치 중인데 본인은 이 직무에 지원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직무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크게 3가지네. 지원 동기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지방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지원한 직무 말고 다른 곳에 지원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배치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서 답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지원 동기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네. 네.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점수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차이는 대부분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친구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있게 알고 있느냐. 그것에서 점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 답변이나 내 답변이나 뭐가 다른데 왜 쟤는 합격이고 난 불합격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면접관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보입니다. 이 친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이 직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을 면접관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 나머지 영역은 대부분 똑같아요. 네. 다 때를 쓰고 있어요. 아. 나 여기 정말 가고 싶으니까 나 뽑아주기만 하면 정말 목숨 걸고 할 거야. 뼈를 묻을 거야. 라고 하고 뽑아달라고 하는데 네. 대부분 1년 지나면 딴 데 뼈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그런 영역은 믿지 않아요. 네. 그리고 차이나는 그 영역, 그 네.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 여기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공부를 깊숙이 해보시면은 네. 차이가 보일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상황 가정을 해서 하는 질문들. 네. 여기는 먼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기꺼이 모든 것을 회사 기준에 맞춰서 해줄 수 있다라는 네네.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지방 근무에 대한
보통 이렇게 묻죠. 집이 원래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이 창원 지역에 근무지가 있는데 여기 가서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친구들은 하면서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네. 이 친구들은 벌써부터 하면은 나중에 배치시키면 안 가요. 네네. 퇴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나중에 안 가더라도 네. 지금은 일단은 입사할 당시에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왜 그 기꺼이 가겠느냐? 오히려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입사 후에 가라고 하면 그때 다른 얘기 하세요. 일단은 간다고 하세요. 비슷한 얘기가 술 얼마나 먹어요? 이런 거 요즘에 질문 많이 안 하지만 네네. 그래도 그런 류의 질문. 지금 면접관이 저는 소주 한 병 마십니다라고 하면 면접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소주 한 잔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확인할 수 없잖아요 지금. 기꺼이 얼마큼 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 실제 그 회식 자리에서 너 술 한 병 먹는다 그랬지 먹자라고 하면 그 사이 간이 안 좋아져서 하면 돼요.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 영역들이 있다고요. 세 번째 이제 그 다른 직무에 배치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 대답이 패턴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에서 배치하는 대로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직무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무를 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무엇이 걱정일까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제가 지원한 직무에 관해서 그렇죠. 네. 직무에 대한 열정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얘 그냥 여기 던지고 하다가 그냥 여기가 뽑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던진 거야. 이 일을 꼭 하고 싶은 아이는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감점이 당할 수 있고요. 네. 뒤에 나는 꼭 이 공정관리만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는 회사에서 실제 입사하고 나면 이 친구가 공정관리를 뽑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직무로 배치시킬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탈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직 적응력이 이 친구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대답에도 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밸런스를 맞춰주면 돼요. 우선은 나의 직무에 대한 열정을 얘기를 해주세요. 네네. 저는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런 공부를 해왔고 이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직무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했고 네. 꼭 시켜주십시오. 저는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앞에 말해놓고 그리고 나서 뒤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오랜 동안 사람을 봐왔던 분의 판단이 만약에 다른 부서 배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존중합니다. 배치시키시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대답하면 붙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대답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자 이제 저희가 LG 디스플레이 면접 전형을 이제 실제로 진행해 보기 전에 태정 쌤 이게 LG 디스플레이만의 면접 전형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LG 그룹이 그 그룹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각 사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각 사별로 개별적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인재상과 직무 역량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스펙, 그러니까 학교나 학점, 영어, 해외 연수,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전 단계의 면접 전형, 1차 면접의 결과가 2차 면접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1차 가까스로 통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2차 때 부지런히 연습하시면 준비하시면은 충분히 최종 합격할 수 있고요. 일단 면접 구조는 1차, 2차로 나눠져 있고요. 1차는 직무 중심으로 면접을 하고 2차는 임원 면접으로 이제 인성 위주로 하는데요. 네. 1차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들이 들어와서 직무 역량과 관련된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영어로도 대답을 요구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1차 면접에서 BEI라는 원칙을 준수합니다. 그게 뭐냐? Behavioral Event Interview를 합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했을 때 지원자가 저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거 안 믿는다는 얘기죠. 행동 기반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믿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도전적인 친구야? 그러면 앞으로 들어와서 도전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믿고 네가 과거에 도전적으로 무엇인가를 지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악착같이 했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봐. 그것을 우리는 믿을게.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LG에 가보시면 채용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LG 웨이라는 것이 있고 핵심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인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차 면접에서는 인성 위주의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 평가 항목이 무엇이냐? 제가 뽑아봤어요. 보니까 도전 열정이라는 평가 항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창의 혁신이라는 평가 항목이 있고, 팀워크, 고객 중심, 자기 개발, 요 관점에서 최종 임원 면접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용구 씨가 최종 면접을 했었을 때 네. 이것을 보여줬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 부분을 놓쳤구나라는 게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야기를 잘했다 그러면 합격이다 이게 아니라 이런 기준으로 도전 열정이나 창의 혁신이나 이걸 보여줬나? 이것을 예, 점검해 보시면 내가 왜 탈락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모의 면접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용구 씨의 1분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씨는 이제 카메라 보시면서 1분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G 디스플레이 지원자 김용구입니다. 저는 반도체를 통해 TFT의 원리를 익히고 외부 디스플레이 강의를 수강하며 디스플레이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그 공정 실습을 지원하면서 제가 직접 팹에 들어가서 LCD는 PR 도포부터 액정 주입까지, OLED는 챔버에서 플라즈마가 형성되지 않아서 내부의 진공 상태를 풀고 장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면서 그 공정의 중요성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역량과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을 통해 그 현업에서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하고 그다음에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빠르게 찾고 해결하는 데 일조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딱 한 50초 정도 됐네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태성 쌤? 예, 일단 보이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선 처리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목소리도 뭐 괜찮은 편이에요. 안정적이에요. 근데 그 표정을 보면 저런 표정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시국선언밖에 없어요. 예, 진지했죠. 예. 미소를 조금 더 띄워줬으면 네. 좋겠다. 지금 웃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미소를 조금 더 띄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을 점검을 해드리면 네. 내가 왜 뽑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네.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가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1분 자기소개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네. 내 경쟁자들, 네. LG 디스플레이의 공정관리를 지원했던 많은 친구들이 그 공부, 그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친구들 여러 명 중에 나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이유 없거든요. 그 친구들도 다 했던 건데, 그죠? 이거는 기본이 되어야 되고 네. 나는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서 내가 뽑혀야 됩니다라는 것이 부족해요. 그게 아쉬웠어요. 네. 그리고 면접관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1분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어떻게 하느냐면 한쪽 귀를 열고 지원자의 얘기를 듣고 하나는 자소서를 읽고 눈은 자소서를 읽고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도전 열정을 어떻게 확인하지? 창의 혁신은 어떻게 확인하지? 팀워크는 어떻게 확인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도전 열정, 창의 혁신 또는 팀워크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경험 사례를 살짝 던져준다면 저거 질문해야지라고 적어놓거든요. 네. 미끼를 미끼죠. 그렇죠. 미끼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안에. 1분 자기소개를 잘하는 것은 내가 말을 얼마큼 화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하는 것, 정확하게 잘하는 것은 아나운서만 하시면 되고요. 네. 기업에서는 아나운서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분 자기소개에서 미끼를 잘 던져줘야 되는데 미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네. 예, 미끼를 조금 더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태성쌤의 모의 면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용구 씨는 어느 회사를 지원하셨습니까? 네, 우선 제가 지원한 회사는 SK 하이닉스랑 예.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예.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회사는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어요? 어디까지 합격을 했었어요? 우선 SK 하이닉스는 서류에서 탈락을 했었고 예.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이 LG 인적성을 위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삼성은 인적성에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몇 번째 지원을 하는 거죠? 몇 차례, 몇 시즌 동안? 우선 지원은 수십 가지 포함을 해서 예. 4번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그럼 삼성에서는 그 인적성 한 번 본 게 끝인가요? 아니면 또 여러 번 했을 거 삼성도 아니에요? 인적성은 2번 봤었습니다. 예, 둘 다 떨어졌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그 또 지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삼성 지원해서 합격하시면 거기 가시겠네요.
우선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예. 지원을 하고 가고 싶은 이유 중에 예. 사소한 거지만 예. 제가 한참 직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설명회를 다니면서 우선 LG 디스플레이 설명회를 갔을 때 그 여러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회사의 그 분위기 같은 게 조금 느껴졌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 설명회를 갔을 때는 직원분들의 이제 뭐 이렇게 단합이라든지 아니면 화목한 이런 모습이 보여서서 예.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라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갈 때까지 계속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이유는 그 회사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지원을 했던 이유 또 우선 없을까요? 예. 다른 기술적인 이유를 말씀을 예. 드리자고 하면 LG 디스플레이는 구리 배선이나 IPS 같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하면서 이제 발전을 했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이제 1등을 목표로 도전을 하고 뭐 편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면서 계속 발전해왔던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LG 디스플레이의 그 도전 정신에 저의 도전 정신을 잘 발휘를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LG 디스플레이의 차별화된 강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SK나 삼성에 비해서 LG 디스플레이는 이런 강점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강점이라고 하면 조금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제가 알기로 1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LCD 패널부터 해서 OLED까지 좀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술력의 우위. 네. 지금 그러면은 OLED하고 LCD의 공정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우선 LCD는 이제 TFT랑 컬러 필터를 하고 셀 합착을 한 다음에 이제 모듈 공정을 이루어지는데 뭐 OLED 같은 경우에는 TFT와 증착, 그다음에 인캡 공정을 통해서 모듈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나이가 몇이죠? 네, 올해 30입니다. 예, 그래요. 그 만약에 그 어린 상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네네. 들어가면 용구 씨보다 나이 많은 상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네, 맞습니다. 예, 나이 어린 상사가 있는데 상사의 의견이 용구 씨의 의견과 정반대야. 네네. 근데 나는 사실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내 의견이 맞아.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상사가 본인의 의견을 따르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게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우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다시 고민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도 이제 제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서고 이제 뭐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판단이 선다면 우선 뭐 선배님이긴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서 서로 이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기업 윤리나 정직과 관련된 네. 어떤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면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좀 인지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고치실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계속 하는데 만약에 계속 말씀을 드려도 예. 안 된다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기업의 발전과 예. 그다음에 그 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정도 경영에 맞춰서 좀 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좀 인사나 이런 쪽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 경쟁자들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하고 LG 디스플레이 공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친구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선 LG 디스플레이가 좀 세계적으로 인지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 경쟁자 모두 다 스펙이나 뭐 능력 이런 부분에서 출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 본인의 단점은 뭡니까? 우선 저의 단점은 좀 고집이 있는 편입니다. 예. 그 이유로는 물론 이제 제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 처음 할 때는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지만 그게 저의 머리에 한번 박히게 되면 좀 고집을 부리는 경향이 있는데 좀 실제 사례로 예를 들자면 편입 1년 차 때 영어 공부에 대해서 좀 고집을 부려서 탈락했던 경험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이제
2년 차 때는 합격을 했었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고치고 있는 편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입사 후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제가 그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는 좀 미래 어떤 디스플레이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얇아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섬유 재질로 옷을 만들고 그 옷에 이제 뭐 스킨이나 이런 걸 다운 받아서 옷을 여러 벌 살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기술자가 되고 많이 전문성이 높아진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차분하게 답변을 잘 해 나간 것 같긴 한데요. 태성 씨 좀 어떻게 보셨나요? 면접 태도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할 부분은 없어요. 예, 네. 사실 더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남규 아나운서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더 긴장했어요. 예, 제가 또 참. 고문관이 예, 더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일단 그 자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자세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느냐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보면 내용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그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비즈니스가 아니면 문화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를 내가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왜 나를 뽑아야 되느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도 1분 자기소개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나와 경쟁하고 있는 사람보다 이 부분이 더 나는 차별화된 강점이 있어. 네. 이게 바로 LG 디스플레이에서 필요로 하는 그 역량하고 맞아 떨어지거든. 요렇게 얘기가 연결이 네. 되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의 단점에 대해서도 뭐 무난히 그냥 했습니다. 나의 단점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단점 자체가 평가 항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건 아닌데 잘 비껴 나갔어요. 예, 그 부분은 좋은데 살짝 요 얘기를 할 때는 고집이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조직 적응력이 없지 않을까, 팀워크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유연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불식시켜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수준에서 고집을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상사가 얘기하는 것 그거 얘기했죠. 지금 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리더를 모시고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지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기준을 먼저 말하면 돼요. 이럴 경우에 저의 의사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고 아까 본인이 얘기했던 첫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윤리와 관련된 거 있죠. 보통 저는 이렇게 하는데 윤리와 관련된 거는 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먼저 보통은 나는 수용적인 자세다. 하지만 윤리와 관련된 것, 정직과 관련된 것은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 같고요. 향후 입사 후 포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했어요. 그거를 너무 이렇게 큰 그림으로만 얘기하면 기업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 친구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데 실제 들어와서 허드렛 일 시켰을 경우에 내가 이거 하려고 이 회사에 들어왔나? 내가 4년 동안 이거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나? 라는 후회를 하면서 실망을 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밸런스가 좀 필요해요. 장기적인 거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을 보면 장기적인 이야기를 보통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 일은 미생 봤어요? 미생 못 봤습니다. 예, 미생의 장백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엘리트로 큰 사람이야. 근데 처음에 가서 일을 못 받고 있다가 처음 받은 일이 문장 줄이기였어요. 예, 실제 일은 그런 것들이 일단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거지만 기꺼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단기적인 목표로 세워놓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목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나가야 될 방향, 그 안에서 공정관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길게 보고선 이야기를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잘 하세요. 예.
자, 일단 생각보다 괜찮은 평을 들었는데 네. 일단 저희가 볼 때도 용구 학생 굉장히 막힘없이 술술 대답을 했거든요. 실제 본인이 느꼈을 때는 좀 면접을 해본 소감이 어떤가요? 우선 제가 예상했던 질문도 있고 아니었던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모의 면접을 봤을 때도 이제 뭐 만약에 선배가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뭐 바로 보고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솔직히 그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갑갑하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어서 네네. 이거는 좀 수정을 한 부분이었었는데 이것도 한번 적절하게 한번 조화를 맞춰서 해봐야 될 것 제가 같아요. 그거 1분만 좀 쓸 수 네, 있을까요? 마지막 시간이? 신의 한 수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요. 네. 조심해야 돼요. 완전 외국인인 경우에는 네. 그런 기업이고 그런 사람 앞에서는 네. 네. 그대로 프로세스를 따른다가 답이에요. 아, 그렇지만 국내 기업인 경우에는 네. 그럴 경우에는 조직에서 뭔가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는 친구겠구나라는 우려를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종적으로는 윤리를 지킨다가 답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평가목 있죠. 네, 네. 그건 내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것도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돈을 누군가 줬을 때 내가 안 받아. 전화 걸어가지고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돈을 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걸 보고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거 말고 다른 유연하게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안 받으면서도 네네네.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인가? 부드럽게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인가? 이것도 같이 보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자 저희가 태성쌤의 신의 한 수까지 들어봤는데요. 내일은 이제 토탈 컨설팅으로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용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공채까지 어떻게 접근을 할지 뭐 제작진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고 이제 태성쌤은 내일 또 토탈 컨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이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춘천고용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자는 김영훈 세무회계 사무소입니다. 춘천시 중앙로 일가에 소재하고 있는 세무회계 서비스업으로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은 신입으로 학력은 초재돌 이상이고 전산세무 2급과 전산회계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거래처 기장,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1,920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팩스 및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학성 북부점 현대자동차입니다. 원주시 학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으로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직무는 컴퓨터 전산 작업으로 접수 및 전산 입력이 주 업무이며 근무 시간은 토요일 오전 격주 휴무이고 월급 167만 1,660원에서 17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직권 또한 격리사무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 고용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청주도 구인업체 회계사무소 준비했는데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소재한 서원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현재 회계사무원 1명 채용 중이고요.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 경력 1년 이상자로 업체 기장이나 결산 및 사대보험 신고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특이점은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주 35시간 근무에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니까요, 서둘러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구직자분들 참여하면 좋을 만한 단기 취업 특강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6월 14일에는 성공 취업을 위한 구직 전략에 대해서, 금요일인 15일에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이 진행됩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청주고용센터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기 취업 특강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또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또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최슬기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슬기쌤, 며칠 전에 좀 몸이 안 좋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혹시 어디 아프셨나요? 제가 과식을 많이 해서 과식. 저는 배탈이 났나 봐요. 되게 걱정했는데. 저도요. 좀 아주 혹시 건강합니다, 지금. 감기나 이런 거 생각하고 네. 헬스케지셨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많이 과식. 이렇게 민망할 수가. 네. 네. 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세미 캐스터는 건강하죠? 저는 너무 건강하죠. 너무 건강. 네. 과식 안 하십니까? 과식은 저도 며칠 전에 과식해서 소화제 먹고 방송 들어왔었어요. 다 정말 많이 먹고 있네요.
다 소화제와 함께하는 오늘 방송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슬기쌤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딘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우주에서 검증된 위성체계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인공위성 수출 및 위성 시스템 개발 기업 코스닥 상장사 세트랙아이입니다. 네. 네. 자, 세트랙 아이라는 회사를 오늘 저희가 살펴볼 텐데 우리나라 인공위성 하면은 뭐 당연히 아리랑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이 세트랙 아이와 좀 연관이 있나요? 네, 세트랙아이는 방금 이남규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리랑 개발에 참여했던 기업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을 개발했던 핵심 연구원들이 설립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네. 조금만 더 자세히 이 기업에 대해 소개를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네, 1992년 8월 11일에 한국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죠. 오늘의 기업 세트랙아이는 한국 최초의 소형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개발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뜻을 모아서 설립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성 제작 전문 기업입니다. 네,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성 제작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괜히 히든 챔피언 기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좀 기술력도 남다를 것 같거든요. 기술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세트랙아이의 기술력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버리면 이제 AS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더욱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트랙아이는 인공위성 제작에 필요한 위성 본체, 탑재체, 지상체 등 3대 핵심 기술을 모두를 유일하게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네. 소형 위성 시장에서는 영국의 SSTL, 프랑스의 에어버스 DNS와 함께 세계 3대 제작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우수 기술력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등과 같은 해외 국가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고 소형 위성 완제품 등 그리고 부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세트랙 아이가 이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에서 기술력에 좀 속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세트랙아이는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에서는 연봉 챔피언이랑 또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으로 차세대 성장 산업을 추구하는 미래 챔피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네. 3대 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고 또 세계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산업 내 순위는 당연히 1위에 속해 네. 있습니다. 자, 네. 뭐 미래 챔피언도 있지만 저는 연봉 챔피언이 더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랙아이의 연봉 수준은 어쨌든 기술력이나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좀 높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현재 채용 중인 모든 부문에 있어서는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네. 네, 평균적으로는 대졸 초임 기준 3,400만 원이라고 오, 합니다. 네, 네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매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2017년 기준 매출액은 428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54억으로 나타나 있고 사원수는 우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30명입니다. 네. 매출액 대비 당기 순이익도 좀 높은 편이고요. 연봉도 3,400만 원으로 좀 괜찮은 편인데요. 네. 세트랙 아이가 좀 인공위성 개발이다 보니까 좀 생소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동안의 좀 역사도 궁금해지는데 신세미 캐스터가 연역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 세트랙아이는요, 1999년에 설립을 시작으로 2001년에 지구 관측용 소형 인공위성 라자셋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주를 받습니다. 2002년에는 월드 테크놀로지 어워드 우수 기술 부문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하고요. 2006년에는 두바이셋 1호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수주를 받습니다. 2008년에는 코스닥에 상장되고 2010년에는 세계 최초로 고해상 1m의 소형 위성 데이모스 2호를 개발해서 스페인으로부터 수주를 받는데요. 2012년에는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 2013년에는 두바이셋 3호를 핵심 부분품을 아랍에미레이트에 공급을 합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SIIS, 주식회사 SID 디텍션을 설립을 하는데요. 또한 작년에 2017년에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캠페인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각 시리즈별로 1호, 2호, 3호 등 지속적으로 연구 및 개발을 통해서 국내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 연역에 나와 있는 이 주요 위성 사업에 대해 관심 있는 취준생분들은 추가적으로 기업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신세미 캐스터가 세트랙아이의 주 연역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저희가 연역을 살펴보니까
이 고용노동부에서 일생활균형 캠페인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아까 뭐 연봉도 3,400으로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복지 또한 이런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니까 우수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복지는 좀 괜찮은 편인가요? 네, 아주 괜찮아요. 아주 괜찮습니까? 네. 네네. 네, 세트랙 I는 주요 근무지가 대전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위해서 신규 입사자에게는 2년간 최대 5천만 원의 전세 자금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및 가족에게는 최대 5억 원, 또 입원 의료 실손 3천만 원 보장의 생명보험이랑 실손보험을 가입해주고 있고요. 또한 안식년제를 운영해서 장기 근속자에 따라서 근속 5년 경과 시에는 15일, 그리고 10년 경과 시에는 3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학자금 지원 및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자율 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까지 해주는 걸 보니까 참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애사심이 생길 것 같은데요. 좀 이직률은 좀 어떤가요? 네, 이러한 복지 제도들 덕분에 세트랙 I는 낮은 이직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7년 상반기에 국내 기업의 이직률은 4.8%로 집계되어 있고 그중에서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5.2%입니다. 20명 중에 1명꼴로 이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반면에 세트랙 I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이직률이 3.8%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높은 이직률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직무 만족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취준생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기업일 것 같습니다. 네, 평균 이직률이 4% 미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인 것 같고 요즘 취준생들이 회사를 따질 때 이직률을 또 많이 보기 때문에 네, 근무 맞아요. 환경이나 이런 강도가 얼마나 센가 이런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채용 전형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세트랙 I는 크게 4가지 부문에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경영기획, 그리고 경영지원, 재무관리팀 직원과 R&D 분야 신입 직원 및 경력 직원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근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이고요. 네. 홈페이지 통해서 6월 17일까지 지원받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채용 부분과 우대 사항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전 분야 성별과 학력 무관으로 영어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 담당자는 경영기획 실무 경력 보유자와 회계사를 우대하고 있고요. 경영지원팀 인사총무는 신입 또는 경력 2년 이하 노동법 및 노무관리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R&D 분야의 위성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전산과 컴퓨터 공학 전공자로 개발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 위성 지상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3년 이상 경력자로 컴퓨터 공학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성자료 처리 및 모의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는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제 해결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인재 채용의 채용 공고 메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채용 공고를 직접 온라인 등록해서 서류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각 분야마다 우대 사항과 자격 요건이 다르다고 하니까 채용 정보를 조금 꼼꼼히 살피셔야겠고요. 6월 17일까지니까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서둘러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슬기쌤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그리고 1차 실무 면접, 온라인 인성 검사, 2차 임원 면접, 그리고 채용 검진,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채용 절차까지 알아봤는데요. 취준생들이 좀 유의하면 좋을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채용 공고 보시면 나와 있는 유의사항이긴 한데 취준생들이 이제 지나치기 쉽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모집 분야에 따라서 면접 시에 쪽지 시험 또는 자기소개 및 경력사항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일부 모집 분야에 따라서는 서류 전형을 위해서 전화 면접이나 프로그래밍 테스트와 같은 온라인 시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특히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우수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모르고 가면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쪽지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자기소개나 경력사항 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또 이게 영어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취준생들이 지원을 할 텐데 지원할 때 좀 팁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기소개서에 있어서 작성 팁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인성 위주보다는
지원 분야의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는 직무 경험이나 사례 위주로 작성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의 경우에는 직무 경험에 관련 프로젝트나 외부 활동, 인턴 경험, 공모전, 개발 관련 학과 과제로 진행했던 실험 내용 등을 다양한 경험들을 어필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서류 검토 시에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면접 전형은 면접 후기를 제가 또 이렇게 살펴보고 해보니까 1시간가량으로 굉장히 길게 전공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이랑 또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질문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전공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는 한번 쭉 훑어보시고 가시는 게 좋고 또 자기소개서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 예상 질문들 준비하셔서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슬기 쌤 마지막으로 이 세트랙 I를 추천하는 이유는 어떤 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저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네, 만족도나 이직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직률이 낮다는 거는 지금 근속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잘 다니고 계시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율 출퇴근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일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또 직원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 중심 경영이 아무래도 인재와 회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세트랙 I에 대해서 살펴본 대로 연봉도 괜찮고요. 복지도 강조하신 대로 굉장히 좋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세트랙 I에 대해서 지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채용 정보를 전해주신 최슬기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불금인데 저희가 1부에서는 왜 떨어졌나 시즌4 마지막 토탈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요. 문화생활이 부족한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